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보도록 하죠. 채만식님의 치수, 지금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인 나는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가 참 한심해 보입니다. 사회주의인가 뭔가를 하다가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또 폐병이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 구석에서 드러 누워있는 꼴이 너무도 한심해 보이는 게지요. 내가 보기엔 그 오촌 고모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죽는 편이 나아 보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게 속상하기만 합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니고요. 이 사회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촌 고모 고생만 시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촌 고모부를 아저씨, 오촌 고모를 아주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머니는 16에 시집을 와요. 그리고 아저씨는 공부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다니더니 색시 재미를 알만하니까 아주머니에게 이혼하자 하고는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학생 출신의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죠. 뭐 당시의 신여성 그딴 건가 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잘 갔으면 좋았으련만 둘 다 참 딱하게 됐지요. 아저씨는 징역을 살게 되었고요. 아마 사회주의 운동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시집, 친정 모두 폭삭망해서 의지할 데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힌 아저씨도 기다리고 어디서 빌어먹기라도 할 작정으로 서울로 올라온 거지요. 나는 몇 번이고 아주머니에게 다른데 시집 가기를 권해요. 그냥 막연히 새로 시작하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려고 하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일본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는 흉한 소리 말라고 하며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주머니를 나름대로 많이 챙겼어요. 아주머니가 서울로 올라온 뒤로 양식이 없다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오며 가며 들러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합니다. 내가 7살 때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데려다가 길러줬거든요. 한 5년, 12살 때까지 거기서 자라면서 보통학교도 4년 다닐 수 있었고요. 아주머니는 서울에 올라온 후 일본인의 집에서 꼬박 1년 동안 오마니로 일을 했어요.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마지막에는 상급도 받고 해서 100원 정도 모았어요. 그 돈으로 방 한 칸 얻고 살림 나부랭이도 좀 장만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아저씨는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눈시울을 적시는데요. 근데요, 또 그 아저씨가 그 첩년, 그러니까 아주머니 버리고 얻어 살던 그 여편네가 혹시 오지 않았나 하고 찾는 겁니다. 참 속없는 인간, 한심한 인간입니다. 아저씨는 나오자마자 피를 토하고요. 아주머니는 꼬박 3년 병수발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우 살아났지요. 그렇게 살아났으면 막리를 해서라도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한심한 아저씨는 또 사회주의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나는 증조할아버지 대해서 집안이 망하면서 학교에 못 다녔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거고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아저씨 꼴이 났을 테니 차라리 집안이 망해서 배우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사회주의가 아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징역을 살게 되는 그 무서운 것을 끝까지 끊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내가 잘 알죠. 다이쇼, 그러니까 우리 가게 사장님이 다 얘기해 줬거든요. 저 서양 어딘가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놀고 먹을 궁리를 했다는 거죠. 아마 그 게으름뱅이 몇 놈에는 마르크스와 앵글스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놈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 가진 것들이 가진 걸 빼앗아서 못 가진 것들과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너도 나도 와 하니 다 같이 그렇게 하자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가진 것들 거 빼앗아 먹으니 누가 일을 하겠어요. 불황당 짓이 틀림없죠. 대표적으로 아라사가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만 명씩 굶어 죽는데요.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더니 쌤통이다 싶죠. 하지만 나라에서 엄하게 그 불황당 짓을 금했고요.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지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 틀린 일이 있나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주고 그에 따라 지시해주고 국민들이 다 자기 분수에 맞게 편안히 살도록 해주는 게 나라잖아요. 사회주의도 나라에서 금하였으니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었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가게 다이쇼가 나를 신뢰하니까
한 10년 후에는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것 같고요. 그럼 난 새로 차린 내 가게에서 환갑까지 한 30년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럼 천석군이 될 거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진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 거예요. 조선 여자는 거저줘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하지만 무식하고요. 신식 여자는 좀 배웠다고 건방지고요. 그래서 조선 여자는 별로죠. 내지 여자는 이쁘고 얌전하고 상냥하고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꼭 내진 학교에 보낼 겁니다. 조선 학교는 후져서 아이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다 내지인 성명으로 바꾸고 집, 옷, 음식 모두 일본식으로 살 겁니다. 내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불황당패 사회주의 하는 놈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다이쇼도 그런 놈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그런 못된 사회주의를 한답시고 누워 자빠져 있는 아저씨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오며 가며 들를 때 아저씨를 마주치게 되면 일부러 쓴소리를 뱉어내고 옵니다. 지난번에는 아주머니 댁에 들렀는데 아주머니가 안 계셨죠. 아저씨는 또 누워 자빠져 있었고요. 옆에는 언문 잡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조선 잡지는 참 재미없어요. 일본 잡지는 싸고 재미있고 읽기 편한데요. 그래도 혹시 망가라도 있을까 싶어 후루룩 넘겼더니 신기하게도 아저씨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니 경제, 사회, 어쩌고 이런 제목이 있었죠. 나는 경제를 하다를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다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죠. 경제와 사회가 함께 있는 이 글이 도대체 돈을 모으는 바른 생활, 경제를 하라는 것인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저씨는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황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배운 아저씨와 못 배운 나의 대화는 자꾸 어긋납니다. 내가 못 배워서라기보다는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다른 가치관 때문이겠죠. 나는 내 꿈과 계획을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세상 물정 좀 잘 알고 똑바로 처신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죠. 그러자 아저씨는 답답하다는 듯 나에게 말해요. 아저씨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이라는 것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세상 물정이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걸 돌려 말한 건데 나는 알아들을 리 없고요. 아저씨는 나를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저씨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도 쓸모가 1도 없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꼼지락꼼지락 살아남아 있는 게 속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아저씨가 답답합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두 남자의 갈등을 그린 이 소설은 1938년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